전 여친, 전 남친이 우리와 헤어짐을 결정하기까지는 이성이 감정을 굉장한 힘으로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성의 힘을 무장해제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지난주 전 남친, 전 여친 헤어질 때 이 두 가지 말을 했다면 반드시 연락 옵니다 편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영상과 상담을 통해 재회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회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내 카톡과 인스타를 차단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내 인스타 피드 게시물 좋아요를 주기적으로 눌렀다면, 아니면 예를 들어 전 남친 전 여친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나 말고도 엄청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될 업무 내용들을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전 남친 전 여친의 이러한 행동에 우선은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외면하기란 정말 힘들죠. 사실 머리로는 의미 부여 안 해야 하고 좀 더 기다려 봐야 하는 걸 아는데 이번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까봐 우리는 또 마음이 시키는 대로 홀리듯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버려요. 상대방도 우리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할 거고 궁금한 마음이 커져서 이런 행동으로까지 실천이 됐을 거고, 그랬다는 건 그동안 이성이 감정을 엄청 눌러서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건데 그 이성이 조금씩 힘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후폭풍의 시동을 슬슬 거는 행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후폭풍의 수치가 꽤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같았으면 매달리고 상대방에게 연락했을 우리였는데 이제는 막무가내로 연락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락을 안 하고 잠자코 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행동이 의외인 거죠. 진짜 마음 정리가 됐나? 혹시 누가 생겼나? 헤어질 때는 그렇게 단호했더라도 우리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뭔가 모를 불안감도 들기 시작해요. 후폭풍이라는 건 그런 불안한 마음과 함께 우리에 대한 좋았던 추억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후폭풍이 훅 커져야 재해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어떤 행동도 의미가 없는 행동은 없지만 상대방이 여지 주는 듯한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는 건 상대방이 우리를 그리워하는 듯한 행동을 막상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서 후폭풍이 커지기도 전에 부담스러운 연락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바로 급발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염탐도 말리는 거고요. 부담스러운 우리의 연락 한 번에 지금껏 조금씩 시동을 걸었던 후폭풍은 언제 왔냐는 듯이 숨어버려요. 그리고 헤어질 때 우리에게 좋지 않았던 감정들이 다시금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헤어질 때 단호했던 상대방의 모습을 우리는 또 마주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그 모습들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역시 내가 액션을 취하니까 딱 예측했던 대로 반응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에 역시가 역시 하면서 안정감을 선물 받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하기 전까지 상대방 마음에는 내심 혹시나 우리가 상대방을 잊은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도 살포시 있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에게 내가 잊혀지는 두려움의 본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나는 널 잊지 않았어, 여전히 널 떠나지 않아 라는 이 안정감을 선물해버리면 후폭풍이 오려다가도 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왜 알면서도 우리는 또 이럴까요? 현재 우리의 모든 시선은 상대방에게만 포커싱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시야가 좁아져 있다 보니 상대방이 여지만 주면 그 행동 그 자체로만 단순하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상대방의 시그널이다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예측했던 대로 다시 만나자고 상대방을 붙잡고 다시 연인 관계로 돌아가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재회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재회를 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기존의 관계에서 무언가 애쓰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마무리 짓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신선한 자극을 줘야 해요. 그럼 대체 이 너덜너덜해진 관계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 신선함을 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상대방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A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B 행동을 했을 때 자극을 받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에서 예측 불가능함을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설레임과 가치 상승을 느껴요. 특히나 교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상대방은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할 거고 본인이 헤어짐의 원인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편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뻔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외면해 버린다면 네, 우리는 설레임과 우리의 가치가 상승되는 어마무시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예상되는 행동을 보면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면 상대방에게 자극, 즉 설레임을 느낍니다. 설레임은 그 여운이 정말 깁니다. 우리와 헤어짐을 결정하기까지는 이성의 감정을 굉장한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데 이성의 힘을 무장해제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 설레임이에요. 예를 들어 어쩔 때 우리가 상대방과 어찌저찌 커피를 마실 기회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때 상대방이 그리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슬프지만 상대방 앞에서 위축돼서 안절부절 못하는 쭈구리 모드일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과 만나는 이 시간을 그동안 머릿속으로 수만 번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기에 관계의 힘이 팍 들어갑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 관계에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 만남이 너무너무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급해지고 마치 우리가 정말 가고 싶던 회사의 최종 면접보다도 더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이 만남이 마지막이면 어쩌나? 이대로 끝나면 어쩌나? 정해진 매뉴얼이 딱히 없다 보니 어렵죠. 막상 만나서 상대방 반응이 뭔가 뜨뜻미지근하다고 생각이 들면 굳이 안 해도 될 아무 말들을 하면서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되고 좋은 기회를 그렇게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재회로 연결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페르소나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에게 매력 발산을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 많이들 들어보셨죠?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역할에 따라 바뀌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통 사회적 가면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는 언니, 어떤 곳에서는 동생, 어떤 곳에서는 학생, 회사원,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역할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회적 가면을 써요. 사람은 누구나 사회에 반응하기 위해 1000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적절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현재 상대방과 우리 사이 각자의 페르소나는 뭘까요? 우리는 이별을 통보당한 차인 사람 입장이고 상대방은 우리를 찬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르소나로는 제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별을 통보당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패턴입니다. 상대방과의 재회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는 상대방과 오랜만에 만나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서 뭘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연락을 혹시나 기다리다가 연락이 안 오면 우리는 먼저 연락을 할 거예요. 상대방 또한 우리에게 이런 페르소나를 예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쿨하게 만나고 만남 이후에 따로 연락 없이 쿨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우리의 행동 패턴에 본인이 생각하는 안정감이 깨지고 자극을 받습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상대방이 예측하는 페르소나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페르소나를 벗어나려면 바닥친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현재 상대방과의 재회만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든 관심은 상대방의 마음이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습관이 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전 여친, 전 남친의 시선에 우리를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이별 1일차, 그때의 자존감 그대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자존감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는 유동적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날은 스스로가 괜찮아 보이고 어떤 날은 기분이 바다 끝까지 가라앉는 경험을 하고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서도 자존감은 수시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추구하는 페르소나가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페르소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아닌 다른 얼굴로 살아갈 때 사람은 멘붕을 경험해요. 나만의 패턴, 내가 추구하는 페르소나를 써야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고 그때서야 우리의 매력을 발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되고 매력 발산은커녕 상대방은 혹시나 하는 기대로 우리를 만났는데 부담감을 주게 되고 역시가 됩니다. 전 여친, 전 남친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페르소나의 온도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페르소나를 다시 쓰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여야 하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감정을 분산시키고 자기 개발을 하고 상대방이 깜짝 놀랄 만한 모습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매력 발산을 해야 상대방에게 궁금증과 설레임이라는 감정을 줄 수 있고, 설레임을 느껴야 이 관계에 대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감정선을 끌어올리기만 한다면 상황은 충분히 역전되고 재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차인 사람의 페르소나를 벗어나는 가장 팁 중의 팁은 무엇보다 우선은 우리의 관계가 끝났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불안함, 지금 뭘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들어서 자꾸 흑역사를 남기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제 시작은 이별을 인정하고 예전에 나를 사랑해줬던 전 여친, 전 남친과 이제는 나에게 너무나도 냉정하고 단호한 전 여친, 전 남친을 분리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은 정말 힘듭니다. 눈물 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재해를 경험하신 많은 내담자분들은 바로 이별을 인정하는 일, 그 힘든 시간들을 누구나 길고 짧게 다 경험하셨어요. 건강한 재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